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너튜브 청문회를 한번. 우선 제가 변창흠 교수님 잘 알아요. 알고. 이 부분은 좀 위험한 발상이다. 여전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합리적인 분인데 예. 제가 완전히 잘못한 말씀이고. 오늘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주택 정책을 또 결정하고 이끌어 나갈 분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예. 한번 오늘 너튜브 청문회를 한번 예. 해보는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제 변창흠 후보 그 내정자의 얘기를 보면 서울의 집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지금 오르는 거는 투기 수요자들 때문이고 아파트 커뮤니티라든지 자기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고자 하는 어떤 세력, 담합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런 것만 없애면 집값은 낮아질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마르고 닳도록 한 얘기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논평을 한번 해주시죠. 우선 제가 변창흠 교수님 잘 알아요. 알고. 이건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합리적인 분인데 마켓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존재를 하니까. 근데 투기적인 성격도 있고 부동산 커뮤니티 막 정보 이상하게 도는 것도 있죠. 도는 것도 있는데 물론 거기서 단합해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근원적인 문제냐? 사실 그건 아니죠. 사실. 저는 실수요와 실공급자가 들어가면 그 담합 구조는 바로 와르르 무너뜨릴 그렇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그 담합 구조 때문에 가격이 오르내린다라는 거는 이런 발상은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 부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주택 정책에 대한 자기 철학이라서 서로 존중되어야 되고 뭐 임기 내에 그런 자기 철학을 펼쳐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발상은 조금 일반적인 그 시각으로 봤을 때도 틀린 생각 아닌가. 저도 봤을 때 이거는 좀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동의하기는 힘들고.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이제 아파트 그 커뮤니티 이런 맘카페 가면은 사실 진짜 이들이 강력하게 뭉쳐가지고 막 하긴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뭐 부동산 개발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분양 성공하려면 무조건 거기 이렇게 스며 들어가지고 그 홍보하고 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맘카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근데 맘카페 때문에 투기적인 성향은 있겠죠. 근데 저번에 얘기했던 투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마켓의 시장을 결정한다는 사고는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잘 나갈 때 뭐 우리는 적어도 동요하지 말고 어느 가격이 올 때까지는 팔지 맙시다라든지 뭐 이런 담합은 그 시장이 좋을 때 하는 것이지 다운되고 있는 시장에서 아무리 담합을 해도 먼저 팔고 나가죠. 시장이 앞으로 전망이 안 좋아 보일 것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동의한 다음에 자기는 먼저 팔고 나갈 거예요 아마.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이런 커뮤니티 동호에 의해서 이렇게 인비저블 핸드를 갖다가 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시각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은 2000년대 중후반에 폭등했잖아요. 그때도 아파트 동호회 장난 아니었거든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형사처벌 되는데 그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대 초반에 부동산 다운턴이었잖아요. 그때 막 커뮤니티에서 옆집 누구 싸게 팔았네 그럼 막 뭐라 그러고 안 먹혀요. 그래 안 먹혔어요. 사실 나 마켓이 그러니까 오르니까 커뮤니티가 막 올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 부분은 좀 위험한 발상이다.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이 맞나요? 아니 사실 맞죠. 감사합니다. 근데 특히 이분을 보면 특이한 제도를 얘기하셔요. 전 잘 모르겠는데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걸 또 따로따로 두 가지 종류인데 합친 형태의 무언가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 토지는 소유하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은 건물분에 대해서만 이제 매수인이 그 가치를 갖는 거죠. 가치를 갖는 거고 사실 뭐 이거는 과거에도 좀 있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매 조건부는 건물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분양을 받았어도 이제 이거 기간에 따라 좀 다른데요. 되팔 때 반드시 SH나 LH한테 되팔야 되는 거고 보면은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성격 자체가
공공주택이에요. 공공주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SH나 LH 브랜드의 주택을 많이 활성화시키겠다. 그 토지 임대부는 토지는 누군가가 소유하고 공공이 그 위에서 건물을 져서 건물물만 소유해라. 그렇죠. 팔 때도 건물만 파는데 토지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당히 그 집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근데 그게 높지 않을 것이고 저지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데서 하는 게 대부분이 이런 방식이죠. 네. 근데 토지는 국가가 갖고 이제 건물 가치에 대해서만 이제 개인들이 갖는 건데 근데 상하이나 북경에는 럭셔리 아파트도 이미 강남 가격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어메너티나 이런 것들이 건물 가치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이명박 정권 때 토지 임대부를 했어요. 그 건물이 이제 그때 얘기 들었을 때 보니까 30평대가 한 2억 안쪽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매도된 케이스가 10억짜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8억 원 번 거죠. 건물 가치가 그렇게 낮지 않다. 그러니까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고 주변 가치가 오르면은 건물 가치도 같이 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산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프리미엄들 다 자기가 향유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뜰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 당연한, 게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어느 아파트에서 어떤 입지 조건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대지주 부분을 듣기 부분 띄워보면 뭐 몇만 분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가치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때 정도나 의미가 있지. 평소 살 때는 의미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취지는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은 마켓이 이제 완전 럭셔리 마켓도 있고 중산층 시장 그다음 서민들 시장이라고 이게 그게 뭐 3등분이라 보면은 아마 제 생각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확보 그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전면에 부상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항상 문제 삼아 왔던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불안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라는 굉장히 불안 요소를 가중시키는 거를 갖다가 급하게 시행한 거 그런 거로부터 파생된 집값 상승, 전세 희가 상승, 전세 매물 급감, 그리고 월세 전환의 뭐 가속화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중산층 이상의 마켓은 아닐 거고요. 서민 시장에 대해서는 이분이 생각하는 대로 공급이 빨리 나오든지 아니 땅 파는 모습이라도 보이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이제 뭐 전세가 폭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가격을 폭등과 관련돼서 이 마켓은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지금 시장을 그럼 안정시킬 효과는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일부에는 있겠죠. 일부는 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안정시키는 건 약간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보면 판매 조건부나 토지 임대부 또는 그 결합 형태가 보면 사실은 공공 임대예요. 그렇죠. 물론 소유권을 나한테 넘겼지만 아무한테나 되팔 때 판매 조건부 다시 팔 때는 꼭 SH 그쪽에다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토지 임대부라는 것도 땅을 소유하지 않는 집이라는 게 물론 이제 집합 건물 상태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땅 소유권이라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 임대의 어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양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냥 SH, LH 아파트인 거예요. 그럼 이제 중산층들이 SH, LH 아파트가 살려고 할까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서민층을 위한 주거복지에는 굉장히 부합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소셜 믹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은 그 지역이 나중에 대포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좋은 동네에 있다고 하면은 강남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세곡동이나 내곡동 좀 그린 스페이스 까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는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서울 외곽 지역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개토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빈민 주거 지역.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안 나올 거거든요. 사실은 20년 동안 한다고 하면은 그럼 상식적으로 들어가는 시점 딱 똑같고 한 30대 후반 40대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60까지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지역의 성격이 어떻게 규명이 되겠냐고요, 사실은. 이 단지 자체도 활력을 가지려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개토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변창흠
이 내정자가 교수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저는 약간 평가하는 게 네. SH 사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LH 사장도 했기 때문에 공공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 시장에 내놓는 거에 대해서 전 전문가적 식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접근이 우선은 모든 계층을 다 커버하진 않지만 이 그래도 서민 계층한테 이런 솔루션 우선은 낸 거 자체는 저는 우선 평가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산층을 위한 공급 방안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이 합리적인 분이어서 예. 예, 약간 좀 그 멘트나 설화 이런 거 빼고 좀 실제 집행하는 능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문회 때에도 진짜 SH하고 LH 시절에 사장 재임 기간 동안 어떤 성적을 냈고 거기서 잘못된 게 뭐냐 좀 정책 갖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철학하고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변청환 후보자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론하고 이제 경험, 실무가 굉장히 탄탄하셔서 말씀하신 공급은 아마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산층을 위한 어떤 민간 아파트 시장에서 좀 거기에 대한 공급 플랜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H에 계실 때 그 위치 같은 것들을 활용한 그 정책을 했기 때문에 좀 위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민간 디벨로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들이랑 같이 좀 정책을 좀 개발을 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바라는 거는 어떤 정부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부동산을 바라보는 거나 아니면 다른 뭐 외교나 여러 가지 정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정부들이 서로 교체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됐던 촉발됐던 게 임대차 3법이에요. 그것이 경과 규정 없이 급히 시행됐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논의 과정 아니면 이해관계자에 대한 좀 틈새에 대한 배려에 대한 세밀한 입법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번에 7월 말에 이제 시행됐던 게 이제 사실 지금 현재 부동산 사태의 어떤 촉발제였고 강력한 어떤 도화선이 됐던 것 같은데 향후 뭐 정책을 추진하실 때 정말 신중하고도 정말 머리를 맞대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생각도 정확히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